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세후 금액인 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 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 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A 마드리드 대 페에노르트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지난 경기에서는 0-2로 지던 경기를 3-2로 뒤집어버렸다. 그리즈만도 공격 포인트를 쌓지는 못했지만 폼은 꽤 괜찮았고 오사수나 전 퇴장을 당한 모라타도 이 경기에서는 출전이 가능할 전망. 그리고 코레아가 지난 경기에 2골을 넣으면서 괜찮은 폼을 보여주기도 했다. 일단 수비진의 이탈자가 너무 많다는 약점을 화력으로 메운다는 플랜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을 듯. 리그에서 5경기 24득점이라는 엄청난 화력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이바누색의 부상과 히메네즈의 징계로 핵심으로 볼 수 있는 두 공격수가 모두 이탈한 상황이라는 점이 뼈아플 수 있을 것. 페에노르트의 압박을 바탕으로 드리블 이외의 선택지를 지운다는 플랜도 경합 상황에서 피지컬을 무기로 좋은 모습을 보이는 아틀레티코에게는 명확하게 통할지. 아틀레티코의 승리를 기대해보겠다. 수비진의 누수와 비첼의 느린 기동력이라는 변수는 있지만 경합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피지컬을 무기로 좋은 페이스를 유지 중, 공격진의 폼도 생각보다는 괜찮은 편이고 무엇보다도 페에노르트는 주포의 이탈이 꽤 치명적일 수 있다고 본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배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금일 두 번째 경기 엔트워프 대 샤흐타르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최근 득점력이 매우 좋지 못한 상황이다. 일단 실점을 억제하는 능력은 꾸준히 리그에서 보여주고 있지만 이선에 꽤 힘을 주는 4-1-4-1 양상을 펼치고 있음에도 지난 경기에서는 22개의 슈팅 중 하나도 빅찬스는 없었다. 참고로 엔트워프는 최근 4경기에서 득점이 하나도 없다. 얀센 역시 미비한 이선의 활약 속에 침묵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4-3-3을 바탕으로 주도하는 게임은 잘 만드는 편이지만 지난 1차전에서는 포르투의 좁은 라인에 상당히 고전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일단 엔트워프의 4-1-4-1이 공격에서는 별다른 효과를 보고 있지는 못하지만 두 줄 수비나 수비 라인을 컨트롤하는 데는 유용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할 것. 이 경기도 지면 16강 진출이 어려워지는 상황이지만 생각보다 화력에 대한 신뢰는 하기 어렵다. 일단 엔트워프의 공격력은 최근 하락세가 매우 뚜렷한 상황. 다만 실점 억제 능력이 좋은 편이고 4-1-4-1로 라인 컨트롤을 잘 해내는 경우에는 샤흐타르의 주도적인 공격에는 대응이 꽤 될 것이라고 본다. 고배당을 노린다면 무승부를 소액으로 노려봐도 좋을 것.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배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금일 세 번째 경기 셀틱 대 나치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UCL에서도 리그와 같이 꽤 공세적으로 플레이를 하는 편인데 사실 강호들과의 경기에서는 상당히 박스 안으로의 진입을 어려워하는 것과 동시에 수비적으로도 대량 실점이 잦은 편이다. 물론 나치오의 올 시즌 중원의 힘이 상당히 떨어졌다는 점을 감안해야 하나 A급 센터백이 전멸 수준이라는 점은 확실히 치명적일 것. 지난 경기에서는 카탈디와 임모빌레를 쉬게 한 영향을 극복하지 못했다. 결국 UCL을 대비한 로테이션으로 패배를 각오해야 했던 상황이었는데 카탈디가 나온 경기에서도 확실하게 공격력이 올라오고 있지는 못하다. 밀린코비치 사비치의 공백을 생각보다 크게 느끼고 있어 카탈디가 마음 놓고 공격 전개를 하지 못하는 상태가 많은 편. 물론 셀틱의 수비 상황을 감안해야겠지만 카탈디의 영향력 저하가 임모빌레에게도 직격탄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점이 문제. 수비진의 대량 이탈로 인해서 나치오가 유리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기는 하다. 다만 올 시즌 나치오의 중원 전력도 많이 힘을 잃은 상황이고 이것이 주포 임모빌레에게도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나치오도 다득점 여부를 쉽게 점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배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금일 네 번째 경기 도르트문트 대 AC 밀란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도르트문트가 강팀에게 다소 약한 이유는 중앙에서의 압박 대응이 그다지 좋지 못하기 때문. 최근 변형 300을 통해서 재미를 보고 있지만 지난 경기에서도 외주잔의 압박 대응이나 패스미스는 여전했던 모습. 기본적으로 높은 라인을 추구하고 수비진의 기동성이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밀란의 상당히 높은 라인에 고전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사실 밀란도 수비진의 높은 라인 때문에 꽤 고전하는 편. 키에르의 기동성이 나이로 인해서 떨어진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을 것 때문에 아데엠이나 말런 같은 기동력을 보여주는 역습에는 똑같이 약하다. 물론 밀란도 지루를 타겟으로 하는 롱볼이나 양 측면의 균형을 바탕으로 도르트문트를 공략할 만한 수단은 있다고 봐야 할 것. 일단 양 팀이 매우 라인을 높게 잡는 편이라는 점을 생각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 따라서 뒷공간이라는 약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난전 양상으로 갈 상황이라면 승부에서는 변수가 상당히 큰 것이 사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배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금일 다섯 번째 경기 뉴캐슬 대 PSG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최근에는 기세를 바짝 올리면서 초반 기복을 점점 회복하고 있는 상태. 다만 올 시즌에도 전력이 한 수 아래인 팀을 상대로는 강하지만 챔스권을 경쟁하는 리버풀이나 맨시티 같은 팀을 상대로는 상대가 로테이션을 돌리지 않는 한 약했던 것이 마음에 걸린다. 물론 파리 생제르맹의 중원에 버금가는 미드필더진을 구축하고 있고 공격진의 폼이 전반적으로 고루 좋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듯. 우가르테, 에메리가 없으면 꼴찌팀을 상대로도 중원을 장악하지 못하는 모습. 물론 이 경기에서는 두 선수가 나오면서 도르트문트를 상대로 보여주었던 강한 압박 능력을 보여줄 소지는 크다. 다만 뉴캐슬의 중원 기동력과 에너지 레벨도 상당히 좋은 만큼 무한히 고립과 음바페의 개인 기량으로만 공격을 풀어가야 한다는 리스크가 있다는 점은 분명할 듯. 생각보다 골이 안 나오는 경기가 나올 수 있다. 일단 뉴캐슬의 중원 퀄리티를 생각한다면 PSG의 기복 있는 중원 장악력과 베라티 배제 이후에 떨어진 중앙 창의성에 대한 생각은 충분히 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다. 물론 뉴캐슬도 아직 챔스권에서 꾸준하게 놀고 있는 팀들을 상대로는 전반적으로 약한 모습이기는 했다. 언더를 1순위로 추천.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배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